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녕하세요. 3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황재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제가 챙겨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결이 다른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축제를 개최하게 된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경북 북부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역 축제들을 평가해보고 또 이 지역 축제들이 과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결이 다른 이야기 함께해 주실 비상대책위원 3분과 일일 특별위원 1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순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병직 전 의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용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화기획자 권두현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처음 뵙지만 우리 권두현 의원님은 굉장히 사생결담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기억나는 인물은 분명하지만 사실 사생결담 한 번 나왔습니다. 네. 축제계의 레전드죠. 네, 존재감이 남다르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역 축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부터 사생결담, 지역 축제, 과연 지역을 살릴 수 있나에 대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두현 의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자성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안동이 탈춤의 고장이니까 안동 탈춤으로 해서 한번. 안동 탈춤이요? 네. 불러주시죠. 네. 안타까웠습니다. 동, 티난 세상, 탈, 쓰고 탈 맞는 축제, 그 신명나는 춤.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박수 안 쳐주십니까? 사자성어가 아니라 와. 한시를 지으신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시를 제가 지어주셨네요. 문학적 소질이 좀 있다가. 네. 화합과 공존을 바탕으로 늘 변화하고 발전을 멈추지 않았던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2022년 도심 속 거리축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시민과 상인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와 경제 활성화를 모두 이루어내는 것이 축제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25년 만에 과감한 개혁을 통해 그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안동이 만들고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인공인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축제의 새로운 첫걸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습니다. 닷새 동안 3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결과 보고회 때 발표가 됐는데요. 무엇보다 올해는 축제 공간이며 기간 또 행사 구성까지 이전과 많은 것들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축제장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축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공연장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이 거리형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 결국 어떤 연출이나 또 디스플레이나 또 참여의 어떤 방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됐다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원래 주제가 영웅의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시민 모두가 사회적 팬데믹을 극복하는 모두의 영웅적인 어떤 그 처신을 좀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축제가 사실 거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시민들이 나와서 그 도로를 그 거닐고 거기에서 춤판이 벌어졌을 때 그런 자유로움, 해방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축제의 그 희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급변한 변화가 탈춤 축제에 일어났었고 두 번째로 이제 주관처로 이제 한국정신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새로운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보다 시민들의 결집력들과 어떤 결단력들을 요청하는 연출법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전체 축제 기간도 10일에서 5일간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거리형으로 갔을 때 그 교통의 혼잡이라든지 또 이런 그 재반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실험적으로 5일로 갔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10일로 연장된다니까 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어떤 실험적인 판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탈춤 축제가 굉장히 앞으로 안동의 문화판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
이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다양해졌다는 점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광장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가야지만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면 이 원도심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던 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3년 만에 축제가 열리는데 작년, 재작년에 안동 탈춤 페스티벌을 꼭 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마스크 자체가 탈이기 때문에, 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축제를 못 열었던 게 가장 아쉬웠는데 올해 이 부분이 이 축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었다라고 하는 점이 인상 깊었고 내년 축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기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예, 우리 건지현님에게 좀 이렇게 사전에 좀 확인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공간적인 변화를 주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예측을 좀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이게 공간적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만약 축제를 단체장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공간적 변화를 줌으로 인한 그런 상황적 변화에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번 축제의 큰 실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축제장을 도심으로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탈춤 축제가 이제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제장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원도심으로 옮기자는 논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옮기는 시점이 올해가 과단한 어떤 결정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시점을 따져본다면 축제가 3년 만에 열리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재단이 새롭게 가져갔었고 사회적으로 이제 민선 8기가 새롭게 만들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옮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단했지만 적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가 사실 중요한 이슈는 분명했지만 핵심은 사실 문화적인 토대 속에서 그 여파의 어떤 그 효과가 사실 경제 효과인데 우리나라 축제의 대부분의 원인을 봐보면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를 제일 먼저 따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들이 이제 전면 이슈로 나서지 않았나 싶은데 더 큰 어떤 고민들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사실 집중돼서 이제 보도가 된 경향성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들은 약간 있죠. 그건 뭐 팬데믹 현상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축제의 판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더 고민들을 심각하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축제의 원도심 진출은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건 의원님하고 다른 부분을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탈춤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 그다음 거기에서 담고 있는 정체성 이런 게 저는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축제를 기획하는 이런 시간까지 따져보면은 겨우 한두 달 만에 지방 정치 권력이 축제장을 옮기는 걸 저는 결정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문제의 핵심이 축제장을 옮긴 게 본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의 문제죠. 그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축제들이 거의 다 문을 닫은 그런 상태에서 굳이 시작하는 축제를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충분히 1년 이상 주민들과 숙의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 이게 안동 시민들의 탈춤이 아니에요. 이미 안동 탈춤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거고 굉장히 무게감 있는 축제를 지역민들이 좀 경솔하게 결정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의 부스들을 통해서 굉장히 풍성한 체험거리, 다양성이 보장됐는데 이번에 안동 탈춤 축제를 보면 거리 축제를 하면서 다른 민속 축제, 민속놀이하고 같이 병행 함으로 해가지고 민속놀이 중에 한 꼭지로 전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을 이 관객 입장에서는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6년째 일에 연결되어 오는 지역 축제가 단 2, 3개월 만에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건가? 절차는 정당한가? 그런 우려를 또 보태봅니다. 네. 축제라고 할 때는 공통적으로 시민들이 합의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징물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 건지 거기다가 기존 일상과의 일탈이라고 봅니다. 축제는. 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진행할 때는 저곳은 늘 그냥 축제가 열리는 공간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곳에 그냥 찾아가는 거였다면 이제는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이 특정한 시기가 되면 일탈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그러니까 버스킹이라든가 EDM이라든가 모여가지고 난장을 벌이는 이 방식 같은 시민들 전체가 좀 이 공동의 일탈의 경험을 하기에는 이번에 장소를 옮긴 게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안동국제 탈춤이 내국인, 외국인의 만족도가 다 평가에서 떨어졌는 걸로 지표가 나오던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많은 지역마다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동국제 탈춤은 경북을 대표하는 또 글로벌 축제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였었는데 만족도가 떨어진 원인이 더 큰 문제로 제가 보는 문제는 공연 초청단 예산 세출 현황을 보면 내국인 초청 비용이 2억 3천 한 800만 원 정도가 되고 외국인 공연 초청단 비용이 1,800만 원입니다. 외국인 공연단 초청 예산이 7%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적네요. 이게 2019년 대비 2022년도에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의아하고 또 이게 2019년도에 외국인 공연단 초청 비용과 2022년도의 예산을 비교하면 4.9%가 나옵니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안동국제 탈춤의 만족도가 하락한 원인은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 원인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좀 제기가 돼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는 장소의 이동에 따르는 어떤 실험적 시스템들이란 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전히 유사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탈춤 축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제가 볼 때는 광장형보다는 지금처럼 거리형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은 받아야 될 비판이 아닌가. 첫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외국 공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공연들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공연단들이 왔을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아마추어들의 자발적인 참여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퍼포먼스나 탈과 관련된 연행력들이 관광객들을 흡수하고 동화시켜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건데 결국 그거는 광장형보다는 지금처럼 거리형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더 어렵고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길을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일상에서 축제로 몰아갈 때 일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확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광장형은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은 축제장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리는 그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인들의 협력과 주민들의 협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고민들이 탈춤 축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분리하면 요즘 핑계 대기 가장 쉬운 게 코로나19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영화제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네네. 그럼 국제 탈춤제라면은 국제에 맞는 뭔가 한 꼭지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은 그냥 안동 탈춤 축제로 간다라든지 이런 좀 단순화해가지고 공연 기획자들이 막 어렵게 지어짜는 이런 거 말고 그냥 관객이 보고 쉽게 툭 내뱉는 이런 말들에 안동시는 좀 집중해야 된다. 보여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면 확실하게 보여주든지 안동 시민이 정말로 즐기고 목표인 것 같으면 그거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개 다 잘 안 되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보지 욕심이 않아요. 너무 많았다. 예. 욕심은 상주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상주도 이따가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소 변경 또 구성 변경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했는데요.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탈춤 페스티벌은 지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고요. 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에서도 탈춤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방문객들 또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온라인이 축제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들이 강조가 되고 경상북도가 메타버스의 수도를 사실 정책적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축제 여기에 이제 그 하나의 포지션으로 참여를 한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 메타버스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긴 하지만 역시 축제는 부대낌과
예, 보고 왁자지껄한. 즐겁고 예, 네. 왁자지껄하고 뭔가 좀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맛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여전히 그 효과는 미지수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2022년도에 한 5건대를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했고 또 2023년도에도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던데 여러 축제들의 후기를 제가 이제 좀 봤었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좀 이렇게 저는 그런가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특히 또 우리 MZ 세대들 를 겨냥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저는 우리 경상북도의 축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라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네, 봤던 게 네. 실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의 화질이나 그 그래픽의 수준을 높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다 깔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최저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차원이면 좋으나 이걸 막 내세워서 하기에는 사실 좀 부끄러운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경상북도가 내걸고 있다 보니까 경북 지역에 있는 모든 데다 사실 메타버스를 다 적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탈춤 페스티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좀 안 맞나요? 네, 아니면 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 캐릭터들을 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메타버스 공간을 운영하는 쪽이 조금 더 탈춤 페스티벌과 직접 접목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아바타처럼.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축제 공간들을 그냥 살펴보는 용도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별로 접목이 안 된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만한 점이 있을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탈춤 축제에 대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게 안동뿐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거다. 그러면 세계의 유수 문화유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보면은 안동 탈춤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 꼭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내년의 새로운 탈춤 축제를 기대해 봅니다. 점수는 제가 내년의 축제를 위해서 과락은 안 되고 재수강하라고 60점. 60점 재수강. 네. 너무 박하시다. 부족한 틀린 부분은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고 올해 했던 시도들을 가지고 내년이 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10점 만점에 9점 주고 싶습니다. 전망이 좋다. 끼어들면은 9점 하면 재수강을 안 합니다. 그죠. 다음에 번을 기억하셨구나. 점수를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안동 국제 탈춤이 경북의 축제의 대표성을 넘어서 글로벌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많은 도민들 전체적인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변화 없이는 뭐 이렇게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뭐 다 잘 아는 사실인데 이 셀프 칭찬보다는 더 많은 각고의 노력과 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뭔지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안동국제 탈춤의 명성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8점 드리겠습니다. 재수강은 아닌 거네요. 네. 더 노력하시라고. 더 노력하시라고. 탈춤 축제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뭐 재단 조직도 그렇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보통 시스템들을 한 60점 정도를 주니까 60점에 도심으로 옮긴 그런 과단성이나 이런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15점을 좀 추가를 해주고요. 네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노력들을 또 한 15점 정도를 주고요. 또 축제 변화를 시도하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인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갈등과 관계 속에서 사실 내년도의 축제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는 데 대해서 한 7점 정도를 줘서 100점 만점에 97점.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주제에 관한 우리 유희순 위원님의 결단 들어보겠습니다. 소탐 대실.
지역 축제들이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역 정치인들이 단번에 어떻게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들이 정말로 좀 마음을 내려놓고 절차의 정당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대 위에 가능하면은 정책 결정자들은 안 올라가시는 게 그 축제를 성공시키는 거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과 함께 올해 눈길을 끈 축제로는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처음 개최된 축제라고 하는데 어떤 축제인지. 경상감영은 이제 조선 팔도 행정 체제에서 경상도를 담당하던 감영이죠. 경상감영이 상주에서 한 200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옛 영광을 어떻게 좀 재현해보고 자 해가지고 상주시가 이제 경상감영을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했죠. 네네. 이 주변을 공원으로 꾸며서 8년여의 이제 공사를 거쳐서 지난 5월에 개관을 했고, 네. 상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길을 살리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뭐 저작거리를 조성을 하고 시전서라는 요리 책이 상주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전서를 기반으로 하는 요리 경연대, 요즘 뭐 요리 경연이 화제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연, 민속 축제라든지 이런 걸 3일 동안에 무려 12마당이라는 아주 풍성하게 채곡채곡 채워짓는데 그런 축제를 이제 소울푸드에 담았다. 알찬 축제였네요. 예. 네. 이렇게 들으면 정말 차곡차곡 담았으면 알찬 축제인 것 같은데 축제를 한마디로 설명 못 하시잖아요. 네, 설명이 길어지셨네요. 네, 설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상주의 소울푸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들, 식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현대적으로 한번 재현해보자. 이게 축제가 뭐 먹거리가 중심인지 아니면 가수들 초청 공연이 중심인지 시민들의 경연이 중심인지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상주시가 올해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때 축제 명칭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주 대표 축제 관련 예산으로 정해놓고 올해 이 사업이 소울푸드라고 하는 명칭부터 정해지게 됐거든요. 게다가 이 강영석 상주시장이 소울푸드 페스티벌은 올해로 끝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경영과 주요 프로그램을 갖고 한복진흥원과 한복과 문화를 관련한 축제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었던 거네요. 네, 올해 일하고 끝난 겁니다. 재수강을 못하는 축제네요. 네, 그래서 소울푸드의 성과가 있든 말든 지금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소울이 없네. 그러면 이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상주 하면은 정말 축제에 대한 아픔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상주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자전거지 않습니까? 기존 상주시가 이제 자전거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서 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11분이 돌아가시고 15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할머니 무릎팍을 베고 듣던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뭐 이야기 축제들을 쭉 해왔는데 이게 무형의 축제다 보니까 공감을 얻어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소울푸드가 일회성으로 그치기는 했지만은 소울이 담고 있는 그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도 200%의 에너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놀러 가서 체험하는 사람은 더 재미있죠. 즐겁죠. 가장 쉽게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더 즐거워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네, 아주 얻었네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상주 소울푸드 때는 이미 자진퇴장. 자진퇴장. 자진퇴장을 약속한 점이 저는 가장 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다른 거예요? 네, 이 메시지 자체가 주는 게 그러면 내년도 축제를 하더라도 또 이것도 언제 할지 끝나겠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 소울푸드 페스티벌이면 그래도 메인 무대가 이 소울푸드와 관련된 게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메인 무대는 장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와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축제가 가진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축제 기간에 연예인이라도 한번 봐야지 하는 그런 어떤 지역민들의 또 요청 사안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소울푸드 축제가 가려면은 상주 지역의 음식 이런 어떤 특징들을 이 축제를 통해서 살려나가면서 긴 안목으로 좀 지역민들에 대한 에너지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축제에서 동화나라 축제로 갔다가 꽃감 축제도 하다가 사실 지금 소울푸드 축제도 다시 레드카드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들이 사실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전망들을 정치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다. 사실 축제는 고도의 정치적인 이벤트입니다. 그건 전통 축제도 마찬가지고 현대 축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지역의 어떤 응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제 플레이를 통해서 폭발시키는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제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울푸드와 관련된 상주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뭐 배차전이라든지 갱식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갖다가 단순히 판매하고 먹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고 이걸 경연을 시키고 또 체험을 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이었고, 유명 연예인이 참석했던 거는 그 3일 중에 마지막 날 하루. 끝 시간, 아니 하루도 아니고 끝 시간 단 2시간이었던 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만 될 것 같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글을 두고 소울푸드 페스티벌이라는 이 외국어를 사용한 점, 또 축제 연속성이 없이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신개념 도심축제로 역대 최고의 흥행을 이뤘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도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계속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적을 받을 수가 이 없군요. 점수 F군요. 아니 F도 F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행위들에 뭐 굳이 점수를 줘가지고 뭐 갑론을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공연 기획자들이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 전 분야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지역민들의 마음을 읽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 또 하나는 공식적인 평가회는 저는 있어야 됐는데 이 왜 공식적인 평가회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평가는 확실하게 해야 됐다는 것. 또 하나는 축제 장명을 할 때 소울푸드라는 거에 대해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는 이름은 이미 거기에서 마이너스로 출발 전환한다고 봐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모자 안 쓰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모자 축제를 하면은 뭐 성공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그 모자 축제가 성공되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축제 평가합시다. 평가회. 해야 됩니다. 네네. 예. 저는 모자 축제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어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자를 즐겨 쓰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죠. 바깥에 나갈 때 반드시 모자를 쓰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분 계층과 관계없이. 그리고 또 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의 어떤 색채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아이템들은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지켜보자는 것은 안 됩니다. 내년에 문화축제가 정책으로 결정되면 그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것인가를 정말로 고민하고, 지역에 있는 단체가 정말로 어떻게 거기에 참여해서 상주의 어떤 브랜드를 모자를 통해서 좀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사실 축제가 만들어져 나간다는 거죠. 네. 아이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지역민들의 에너지와 자기의 열정이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소울푸드라고 하는 아이템이 자체가 좀 포괄적이다. 상주시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상주시의 소울푸드로 제시하고 있는 게 10가지가 넘어요. 한우, 탁배기, 손두부, 묵, 배추전, 칼국수, 갱식이, 걸베이탕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상주와 바로 연결되지 않는 생각이 안 나는. 네, 생각이 안 나는. 그리고 이게 왜 소울푸드지? 그리고 이거는 괜찮았는데 못 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에야, 스페인의 음식에다가 상주에서 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재료들이 다 달랐거든요. 이런 이 컨셉은 현대적인 분위기랑도 잘 맞는데 게다가 이걸 또 이 150인분을 해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같이 나눠 먹는 굉장히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었는데 이게 내년에 아이템을 모자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민 참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있었던 성과들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됩니다. 축제의 에너지는 사실 테마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시민적 에너지들을 어떻게 잘 포장하고 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유희선 위원님께서 평가회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이 평가회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역축제 지역을 살릴 수 있나라는 주제에 대한 황병직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풍기 인삼 세계로. 우리 영주 풍기 지역은 그 주소병 선생님께서 1541년 최초로 야생삼을 재배한 지역이고 또 조선 말년에는 대표적인 인삼 산지였었고 전국 최초로 1908년에 풍기 삼업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2022년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인삼 산업 발전의 메카이며 또 글로벌 인삼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영주 풍기 인삼 세계로 정했습니다. 네. 홍보대사 하셨습니다. 풍기삼 정말 좋습니다. 정말 홍보 영상 같았어요. 네. 영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2022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4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 산업화를 시도하는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가 개막해 2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고려 인삼의 최초 재배지로 알려진 영주 풍기에서 엑스포에 막이 올랐습니다.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고려 인삼의 역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 박람회로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에 맞게 인삼 교역관이 마련됐고 이곳에서는 인삼 관련 기업의 전시 홍보와 판매,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한 수출 상담회가 열립니다. 이게 무엇보다 영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 행사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상 규모나 또 참여 인원의 이런 사이즈로 개최한 국제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이번에 거치면서 사실 우리 영주시로서는 큰 성과 또한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영주 풍기의 도시 브랜드가 국내외로 상당히 상승이 되었고 지역 관광객 증가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참석해서 고려 인삼의 첫 시배지가 풍기였었고 풍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는 인삼 산업화로 가는 어떤 그런 발전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대기업의 참여율이 좀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다우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나옵니다. 네, 영주의 경우에는 퇴장은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인삼 산업 박람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사라든가 이 풍기와 관련된 것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생산 과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제품으로 활용하거나 기업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생산품과 인삼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어느 정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부분이 부족했다. 기존 영주에서 하던 이 축제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던 분야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산업적 요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랑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수출 실적은 아직 제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시의 발표에 따르면 117만 명의 방문객이 있었고 생산 유발 효과는 우리가 이제 1,736억 원,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793억 원, 또 취업 유발 효과는 2,272명 호주나 미국
등 이제 9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출 협약을 한 그 실적은 3,150만 달러, 또 풍수 상담 실적은 1,878만 달러입니다. 630%의 목표치를 달성했는데 술적 실적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시지만 시기적인 좀 기간이 있으니 좀 있으면 기다려 술적 보시라. 실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7만 명이니까 117만 명. 네. 한 11배 정도 된다는 거죠. 엄청난데 실제 외부 방문객, 그다음에 이제 도에서 동원된, 저도 상주의 일원으로 동원됐었는데 하고 이런 숫자들을 과연 뺐을 때 어느 만큼일까? 직접적으로 들어간 예산만 무려 317억이에요. 시설비 125억, 행사 운영비 192억인데 이거 말고 뒤로 들어간 돈도 300억 이상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수출 상담을 했으니까 뭐 그게 이제 수출로 연결되겠지, 언젠가는 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축제를 해왔으니까 축제적 요소가 훨씬 더 강했고 산업적인 요소는 구색으로 끼워 맞춘 거다. 이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금산군이 2006년, 2011년, 2011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미 엑스포를 치렀다는 것이죠. 원래 제40회 금산 인삼축제를 했는데 10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비슷하게 수출 상담 다녀갔네요. 실적료 1,000만 불이에요. 축제 기간은 겨우 반밖에 안 되는데도 규모는 똑같잖아요. 그다음 예산은 4분의 1도 안 되지. 금산 인삼축제 같은 경우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삼하면은 약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 외에 우리가 홍삼, 캔디, 제리에다가 삼계탕이라는 거죠. 노인, 이 장성한 성인에서 벗어나서 어린이, 청년 중심으로 주 고객층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약재라는 인삼의 그 이미지에서 음식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원래 40회 축제를 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인삼 엑스포가 가져다 주는 그 영주 지역의 파급 효과는 그 부가가치도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엑스포를 축제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녀간 숫자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국제 행사나 그런 노하우들, 또 마케팅을 통해서 박람회를 한번 해보고 난 이후에 문제의식들이 영주 지역의 인삼 재배업자들이나 가공업체들에게 미치는 음으로 양으로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단순 입장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이 향후에 분기 인삼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성들을 앞으로 영주 지역에서 어떻게 정책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또 새로운 차원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경험치가 자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주 인삼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가공에 대한 고민들, 상품에 대한 고민들, 또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들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이 없어졌잖아요. 그 요소를 풍기 인삼 엑스포에 좀 가지고 오면 좋겠다. 이게 기업들에게 유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삼이 친숙한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선보이는 자리, 대표적으로 뭐 백종원 씨 같은 분들이 와서 인삼을 가지고 다양한 일상적인 요리들을 하는 것들을 전시하고 알리는 게, 사실 영주 풍기 인삼 엑스포에서 가수 굉장히 많이 초청했거든요. 이걸 많이 초청하는 것보다 같은 돈이 든다면 실제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유명인들을 초청하는 것이 오히려 내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 관련된 사람들을. 저는 뭐 걱정을 하나 여기에 또 더 보태자면은 이번에 영주에서 치러진 축제 엑스포 명이 얼만큼 긴지 겨우 입에 익혔거든요. 보여주세요. 영주, 네.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영주 시민들 사이에 복잡한 저는 지역관계, 인간관계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상당히 제약 요소가 될 거다. 휴전선을 따라서 인삼 관련 축제를 어느 곳 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강화 인삼 축제, 연천 인삼 축제, 파주, 포천,
김포, 5군데에서 인삼 축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도권에 한 2,500만 명의 접근성이 여기 다 1시간 이내,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축제를 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부를 볼 수가 없다. 이름부터 빨리 합의를 하셔서 내년 축제를 좀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오지랖 넓은만 얘기해 봅니다. 네. 사실 그 전체적인 예산이 317억 정도 가까이 든 것 중에서 그때 이 행사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활용하려면 또 엑스포를 다시 또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뭐 이유 중에 하나도 있고 더 큰 목적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정말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영주 엑스포명 지역 정치인들의 저는 책임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저 사실 굉장히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금산 엑스포의 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면 인삼 산업화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축제와 관념화된 문제 인식 변화가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근 5년이 지난 2022년 우리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 때 똑같이 드러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금산 엑스포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였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관념화된 지역 주민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따른 불만. 왜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파느냐라는 이런 불만들은 반드시 해결을 하고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다음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는 성황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는 상품을 준비해서 결과를 선보이는 것이 엑스포다. 그런데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플레이를 준비해서 그 결과를 선보이는 거다.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삼과 관련된 지역 기업체들의 철저한 어떤 고민들이 공감이 되고 그 성과물들이 상품이 되든 혹은 마케팅이 되든 그것들이 인삼 엑스포에 이렇게 담겨졌을 때 영주의 어떤 전망이 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천용길 위원님의 결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지 말자. 세 가지 정도로 지역 축제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나가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여기에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축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일탈을 즐기면서 한 해의 노고를 나누는 축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축제명을 어떤 걸로 정해놓고 이 세 가지를 다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튀는 경우가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로 지역의 행사나 축제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문경 약돌 한우 축제, 또 영주 사과 축제가 기존 계획과는 달리 홍보와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걸 진행할 수가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모이는 축제라면 재검토가 필요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는데 중앙정부의 결정 이후에 지방정부가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요걸 위해서 상품을 준비하고 좀 판매 수익을 올리고자 했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지역 축제를 너무 손쉽게 원래 안 해 이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제를 이미 1년 이상 준비해온 거는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과도 약속이지만은 관객들하고도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천재지변도 아닌데 훌 이렇게 말아먹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지역 농특산물 축제를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경제적
실효성이 있느냐. 농민들은 평소에 공판장에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 이거 9,000원에 9,500원에 팔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부스 한 개 얻는다고 가서 온갖 뒤치다거리 다 합니다. 그런 거 다 참아가면서 치르는 축제성 지역 특산물 판매가 옳은 거 아니죠. 그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차라리 할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비를 더 촉진시키고 소비자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애도 기간에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특산물 판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흥에 겨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는 국민적 역사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취소한 것 같은데 특산물을 많이 팔아서 그 지역 농민들에게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또 우리 그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역할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굳이 그 지역에서 해야만 되는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상북도의 그 시군 간의 축제가 보통 봄하고 10월이잖아요. 비슷비슷한 시기에 열렸을 때 네. 저는 이 같은 시군끼리 연계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이제 지방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협들을 통해서도 소비처인 이제 대도시에서 축제 형식의 판매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축제 때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축제가 단체장의 정치 의도화되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개최 해소도 안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판촉 이벤트죠. 사과 축제 이런 것들은 판촉 이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결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축제는 그것을 진행하는 지역민들의 어떤 응집력이나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치단체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혜택적 그 이벤트를 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목적 자체가 관광에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은 지역에서 만든 컨텐츠가 소비는 수도권이나 부산권이나 이런 외지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결을 좀 달리 한번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그래서 이걸 좀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농특산품에 대해서는 황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판매에 집중을 하고 시민들이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경우에는 굳이 저는 테마를 외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만 조금 다른 케이스의 축제들도 지역에 좀 있는데 봉화의 송이축제나 이 영양의 수비인 능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판촉도 판촉이지만 이쪽으로 관광객들을 좀 불러들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의 요소가 있는 것들과 또 판촉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좀 자치단체가 저는 구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 축제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되려면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될지 또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역 특산물 축제가 아닌 그 지역을 어떻게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면은 저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반드시 담아내야 된다. 그래야 지속성이 담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않는 축제는 단순히 저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배설에 지나지 않는다. 단 하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겁게 놀면은 우리 노는 거에 구경을 오고 관객들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즐기는 축제가 돼야 된다. 네. 축제의 주제는 정체성과 독창적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되는 그런 축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살리고 지방 소멸까지도 저는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축제가 단절됐다가 다시 새로 만들어지면서 축제에 대한 논의가 여러 형태로 이제 분출되기 시작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 속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고민들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사실 다 담긴 거죠. 여기에서 뭔가를 실험하고 사실 관광에 대한 문제도 이걸로 풀려고 하고 경제도 풀고 아까 말씀하신 판촉도 풀고 하다 보니까 축제가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논의 자체가. 역으로 말하자면은 좋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공동체가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축제에 나의 어떤 의지를 담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경북 북부 지역은 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효과를 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뭐 탈춤축제라든지 문경 찻사발 축제, 또 우수 축제인 영주 풍기 인삼 축제라든지 봉화 은어축제, 봉화 송이축제 다 이런 것들이 지역 브랜드나 지역 그 상품화가 사실 지역에 굉장한 자극을 줬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단계에서 본다면 경북 북부 지역의 축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사실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돌아보고 좀 검토하고 새롭게 지금 시작해야 될 더 큰 고민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평가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축제의 고령화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안동 탈춤 페스티벌의 장소를 옮긴 걸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본인들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주의 소울푸드 페스티벌도 저는 내부의 프로그램으로서는 의미가 참 많았는데 지역의 소멸을 막는 데 있어서는 축제도 은퇴자 세대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금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축제가 좀 젊어져야 네. 된다. 네, 오늘 지역 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결담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1000여 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키운 축제 하나, 열산업 안 부러운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의 정체성 또 개성을 살린 축제로 경북을 발전시킬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담.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에서도 실시간과 다시 보기로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